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실제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군대라는 폐수적인 공간에서 벌어진 가혹행위, 그리고 그 가혹행위를 당한 여군에게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었는데요. 과연 권력을 남용한 중대장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의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권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 빨리 귀여워. 이것도 못하는 게 군인이야. 박철민 중대장의 거친 고함 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발밑에는 한 명의 여군이 있었는데 바로 이지영아 사였습니다. 이지영은 무거운 군장을 맨 채로 엎드린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고 그녀의 등 위에는 박철민 중대장이 올랐다 있었습니다. 하사 대답해. 이것도 못하겠어. 박철민 중대장은 이지영의 등을 발로 차며 더욱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병사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나서서 말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지영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꼭 참으며 계속 팔굽혀펴기를 시도했습니다. 중대장님, 이지영 하사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최민수 중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박철민 중대장은 차갑게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중사 당신이 훈련에 참견할 일은 아니지 않. 여군이라고 봐주는 것 자체가 특혜야. 박철민 중대장은 여군에 대한 편견이 심했습니다. 그는 늘 여군들을 무시했고 특히 이지영에게는 유독 더 가혹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지영이 자신의 명령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죠. 계속해 신께 더. 박철민 중대장이 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지영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지영은 임신 8주차였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로 숨기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녀는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전역 후에 결혼할 계획이었지만 예상보다 일찍 임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있던 이지영은 이런 가혹행위가 아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사실을 밝힐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중대장의 명령을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 정말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지영이 결국 바닥에 쓰러지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철민 중대장은 전혀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못하겠다고? 그럼 100개 더 해. 박철민 중대장은 이지영이 등에서 내려오면서 발로 그녀의 옆구리를 찼습니다. 이지영은 아픔을 참으며 다시 자세를 잡으려 했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병사들은 모두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혹행위가 정당한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계급사회인 군대에서는 아무도 감히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이지영 하사 정신 차려. 이런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조국을 지키겠어. 박철민 중대장의 모욕적인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박철민 자신은 전투 경험도 없었고 대부분의 군 생활을 후방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진짜 군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지영은 배를 감싸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모성 본능이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박철민 중대장은 그런 그녀 행동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배 아프다고 핑계대지만 여자들이 늘 그런 식으로 빠지려고 하지. 박철민 중대장의 말에 이지영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아이를 보호하려는 것 뿐인데
그것마저 핑계로 치부되는 현실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중대장님, 정말 이지영 아사 상태가 안 좋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김영호 상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박철민 중대장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창사까지 나서서 뭐 하는 거야? 훈련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각자 할 일이나 해. 박철민 중대장의 권위주의적인 모습에 모든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그에게 맞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지영은 다시 팔고 펴펴기 자세를 잡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특히 배 부분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감각과 함께 어지러움까지 몰려왔습니다. 아이야, 이 안에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이지영은 속으로 아이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군대라는 계급 사회에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제대로 해봐. 박철민 중대장이 다시 이지영이 등에 올랐었습니다. 이지영의 간에 달한 몸이 그의 무게를 견디기 어려워 보였지만 그는 전혀 개의지 않았습니다. 더 빨리 이런 것도 못하는 게 우리나라 여군이야. 박철민 중대장의 말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 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여군들이 남군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욱 가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지영은 눈물을 참으며 계속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임신 초기의 입덧과 피로감에 더해 이런 가혹행위까지 당하고 있으니 견디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주변의 병사들은 모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군대의 서열과 계급이 그들을 옭아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지영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바로 이성국 주장이라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이지영은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하고 싶지 않아서 성도 어머니 성을 따라 쓰고 있었고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지영은 자신의 실력으로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 숨어서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군 생활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신념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박철민 중대장이 이지영의 정체를 알았다면 절대 이런 가혹행위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하는 것 같네. 충개만 더욱 박철민 중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영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식은땀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곧 이지영의 아버지인 이성국 주장이 부대를 방문할 예정이었던 것 단. 그리고 그는 자신의 딸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과연 박철민 중대장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될까요? 그리고 이지영은 무사히 이 상황을 넘길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지영이 이런 고통을 참아내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녀의 과거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사실 이지영 아사는 누구보다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이지영의 본명은 이지영이 맞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손꼽히는 이성국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영은 입대할 때부터 어머니의 성인 박 씨를 사용해서 박지영이라는 이름으로 군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전 정정당당하게 군생활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 덕분에 특혜를 받는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입대 전 이지영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성국 주장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딸의 강한 의지를 꺾을 수 없어서 결국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래, 네 뜻대로 해라. 하지만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아버지한테 연락해라.
이성국 주장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지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지영은 사관학교를 나온 엘리트 장교가 아니라 학사 장교로 입대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했던 그녀는 남다른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동기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군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지영은 부하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권위적이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줬고 여군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항상 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지영아사는 정말 멋있어요.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할 때마다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잖아. 이지영과 같은 중대의 김민지 일병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지영은 체력 검정에서 항상 상위권을 기록했고 사격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지영도 박철민 중대장 앞에서만큼은 힘들어했습니다. 박철민 중대장은 유독 이지영을 미워했는데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지영이 자신의 부당한 명령에도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중대장님, 그 명령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전 이지영이 박철민 중대장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박철민 중대장이 여군들에게만 참고 청소를 시키려 했을 때였죠. 부당하다고 내가 감히 내 명령에 토를 달아? 박철민 중대장은 그 순간부터 이지영을 눈의 가시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지영을 반드시 굴복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지영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임신이었죠. 이지영은 대학교 선배인 김태영과 연인연이었고 전역 후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김태영은 현재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이지영이 군 생활을 하는 동안 꾸준히 편지를 보내며 기다려주고 있었죠. 지영아,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내가 내 아버지께 말씀드려도 돼. 김태연이 면회를 왔을 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영은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태연 오빠, 전 제 힘으로 해낼 수 있어요. 아버지 힘은 빌리고 싶지 않아요. 이지영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잘 아는 김태연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죠. 그리고 2달 전 이지영은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병원에서 확진을 받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떡하지, 아직 전역까지 8개월이나 남았는데. 이지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임신 사실을 밝히면 전역을 앞당길 수 있지만 그러면 자신이 세운 원칙을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고민스러운 것은 박철민 중대장의 존재였습니다. 만약 그가 이지영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히 좋지 않은 간양으로 이용할 것이 뻔했습니다. 임신했다고? 그럼 처음부터 왜 입대를 했어? 국가 예산 낭비 내 박철민 중대장의 할 법한 말이 뻔히 보였습니다. 이지영은 그런 모욕을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지영은 임신 사실을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어도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는 비밀로 하고 그 이후에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지금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박철민 중대장의 가혹 행위를 받으면서도 임신 사실을 말할 수 없었던 이지영은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지영은 밤마다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참아줘. 엄마가 꼭 너를 지켜줄. 하지만 날이 갈수록 박철민 중대장의 가혹 행위를 심해졌습니다. 특히 이지영이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는 더욱 가혹해졌죠. 한편 이성국 주장은 정기적으로 여러 부대를 순시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딸이 있는 부대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주장님, 오늘 오후에 부대 방문 일정이 있으십니다. 부관이 이성국 구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성국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 우리 지영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네. 이성국 주장은 딸의 부대를 방문할 때마다 멀리서나마 딸의 옷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물론 딸에게는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이죠. 주장님, 딸님께서는 정말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부관의 보고에 이성구 주장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딸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지영도 오늘 아버지가 부대를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멀리서 보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 오늘 주장님이 오신다니까 다들 긴장해서 훈련하고 있네. 동료 병사가 이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이지영은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높으신 분들 오시면 다들 평소보다 더 엄격해지. 이지영은 아버지가 자신의 정체를 모른 채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날과 달랐습니다. 박철민 중대장은 평소보다 더욱 가혹하게 훈련을 시키고 있었고, 특히 이지영에게는 더욱 심한 가혹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장이 온다는 소식에 오히려 더 권위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 오늘은 주장님이 오시니까 더욱 엄격하게 훈련하겠다. 박철민 중대장의 선언에 모든 병사들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지영은 계속 때를 감싸 아이를 보완을 했지만 박철민 중대장은 그런 그녀의 행동조차 트집을 잡았습니다. 왜 감싸고 뭐 하는 거야? 군인이 그렇게 약해서 되겠어. 박철민 중대장의 말에 이지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보완하는 모성 본능조차 약함으로 치부당하는 현실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영은 참았습니다. 아버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겨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지영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성국 주장이 오늘은 평소와 달리 직접 훈련장을 둘러볼 계획이라는 것이었. 점장님, 오늘은 훈련장도 직접 보시겠다고 하시네요. 부대장이 박철민 중대장에게 전달한 소식이었습니다. 박철민 중대장은 긴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엄격한 훈련 모습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아, 그럼 더욱 엄격하게 하자. 조장님께 우리 중대의 훈련도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드리는 거야. 박철민 중대장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혹행위가 훈련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지. 이지영은 이런 상황을 모른 채 계속 고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임신 8주차인 이지영에게는 입덧과 피로감이 심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와 신체적 고통이 더해지니 견디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아이야, 정말 미안해. 엄마 봐. 너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해서. 이지영은 속으로 아이에게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곧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바뀔 사건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성국 주장이 훈련장에 도착하면서 이지영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었으니까요. 과연 아버지와 딸의 운명적인 만남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박철민 중대장은 자신이 누구에게 가혹행위를 했는지 알게 될까요? 오후 2시 드디어 본격적인 행군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철민 중대장은 평소보다 더욱 엄격한 표정으로 병사들 앞에서 씁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저장님이 우리 부대를 방문하시니까 평소보다 더욱 강도 높은 훈련을 하겠다. 박철민 중대장의 선언에 모든 병사들이 긴장했습니다. 평소에도 힘든 훈련이었는데 오늘은 더 힘들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군들 남군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여자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박철민 중대장의 시선이
이지영에 고정되었습니다. 을지영은 묵묵히 고개를 끄겼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오시는 날인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이지영은 아버지가 자신의 정체를 모르는 상태로 지지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가혹행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말도 있었죠. 자, 이제 완전 군장을 착용하고 행군을 시작한다. 박철민 중대장의 명령에 따라 모든 병사들이 무거운 배낭을 메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군장의 무게는 약 25kg 정도였는데 평상시에도 부담스러운 무게였습니다. 이지영도 배낭을 메려 했지만 임신 8주차인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특히 배 부분의 압박감이 느껴져서 불안했죠. 지영아사 괜찮아요? 옆에 있던 김민지 일병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지영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민지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계속된 가혹행위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임신으로 인한 피로감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출발 박철민 중대장의 호령과 함께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적지는 약 10km 떨어진 산 정상이었습니다. 평소에도 힘든 코스였지만 오늘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빨리 주장님이 보고 계신다. 박철민 중대장은 선두에서 계속 제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가벼운 장비만 들고 있었고 병사들과 달리 완전 군장을 매지 않았습니다. 기지영은 처음에는 어떻게든 따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배낭의 무게가 배를 압박하는 느낌이 들었고 어지러움까지 몰려왔습니다. 지영아사 정말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여요. 최민수 중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지영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중사님, 조금만 더 힘내보겠습니다. 이지영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박철민 중대장은 이런 상황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지영 아사 뭐 하는 거야? 벌써 지쳤어. 박철민 중대장이 이지영에게 다가와서 큰 소리로 질렀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서 말이죠. 죄송합니다. 중대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지영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철민 중대장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그럼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뜻이네. 박철민 중대장의 말에는 특집을 잡으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지영은 어떻게 대답해도 또 다른 특집거리가 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중대장님, 그런 뭔 뜻이야? 명확하게 대답. 박철민 중대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병사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지영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런 모욕을 계속 당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중대장, 이지영 하사가 정말 아픈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게 해주시면 김영우 상사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철민 중대장은 화를 냈습니다. 창사, 당신이 훈련 계획에 간섭할 입장이야. 각자 맡는 일이나 제대로 해. 박철민 중대장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지영과 관련된 일에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죠. 이지영 하사,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2배로 빨리 행군에 그래야 정신을 차릴 것 같으니까. 박철민 중대장의 비합리적인 명령에 모든 병사들이 당황했습니다. 이미 힘든 행군을 2배 속도로 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중대장님, 그건 너무... 이번에는 최민수 중사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박철민 중대장의 차갑한 시선에 말을 멈췄습니다. 이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원칙과 신념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중대장님, 이지영이 대답하고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거지도 못해서 비틀거렸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어지러움과 피로감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었죠. 지영아, 김민지 일병이 놀라서 이지영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박철민 중대장은 이것마저 트집을 잡았습니다. 일병, 내가 왜 간섭해? 각자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 박철민 중대장의 고함에 김민지 일병은 어쩔 수 없이 물러섰습니다. 이지영은 혼자서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때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성국 주장이 탄 차량이 훈련장 근처에 도착한 것이었죠. 주장님이 오신다. 누군가의 외침에 모든 병사들이 긴장했습니다. 박철민 중대장도 갑자기 바뀐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자, 모두 정렬 주장님께 인사드려야 한다. 박철민 중대장이 급하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영은 여전히 일어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지영아 사, 빨리 일어나서 정렬의 박철민 중대장이 다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주장 앞에서 부하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지영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일어났습니다. 다짐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이성국 주장의 차량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 나버지와 딸의 운명적인 만남이 벌어올 것이었죠. 모두 차려 박철민 중대장의 명령에 따라 모든 병사들이 정렬했습니다. 이지영도 간신히 자리를 잡았지만 몸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성국 주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부대를 둘러보기 위해 온 것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철민 중대장이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이성국 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이성국 주장이 시선이 이지영에게 머물렀습니다. 날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영이 상태가 왜 저래? 이성국 주장은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직접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딸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훈련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성국 주장이 박철민 중대장에게 물었습니다. 박철민 중대장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모든 병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국 주장의 시선은 계속 이지영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딸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몸을 보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기 여군 하나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이성구 주장이 이지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철민 중대장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 병사는 평소에 체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더 강하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박철민 중대장의 대답에 이성구 주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딸을 향해 체력이 약하다고 말하는 것도 기분 나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딸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병사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군요. 이성국 주장의 말에 박철민 중대장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주장이 직접 관심을 보이는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지영 하사, 앞으로 박철민 중대장이 이지영을 불렀습니다. 이지영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가까운 거리에 서게 된 것이었죠. 이성국 주장은 딸을 가까이서 보며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청소, 건강하고 활기찬 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뭐지? 네? 그 이성국 주장이 물었습니다. 물론 딸의 이름을 모를 리 없었지만 지금은 주장으로서 공식적으로 묻는 것이었습니다. 박지영 하사입니다. 이지영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성국 주장은 딸이 어머니의 성을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상태가 정말 심각해 보인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체력이 약하다고 했는데 평소에 어떤 훈련을 받고 있나? 이성국 주장이 박철민 중대장에게 물어라. 박철민 중대장은 자신의 훈련 방식을 자랑하려 했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저는 다른 부대보다 더 엄격하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여군들은 남군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철민 진대장의 대답에 이성구 주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더 엄격하게라는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훈련시키는가? 이성국 주장의 질문에 박철민 중대장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정신력을 기르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박철민 중대장은 자신의 가혹행위를 특별한 훈련 방법이라고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국 주장은 이미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이때 이지영의 몸이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서 있다는 긴장감과 함께 임신으로 인한 컨디션 난조가 겹쳐진 것이었습니다. 곧 모든 상황이 급변하게 될 사건이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이성국 주장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박철민 중대장은 오히려 더욱 가혹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엄격한 훈련 낭식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인상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영 하사, 지금 당장 완전 군장을 메고 산 정상까지 뛰어서 올라갔다와 박철민 중대장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25kg의 완전 군장을 메고 10km를 뛰어서 다녀오라는 것은 평상시에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중대장님, 그건 너무 무리한 명령 같습니다. 최민수 중사가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박철민 중대장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중사, 내가 언제 당신 의견을 물어봤나? 주장님 앞에서 상관의 명령에 토를 다는 거야? 박철민 중대장은 이성구 주장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욱 권위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이성국 주장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저런 무리한 명령을 내리는 것도 화가 났지만 더 큰 문제는 딸의 상태가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지영 하사, 지금 몸 상태가 어떤가? 이성국 주장이 직접 이지영에게 물었습니다. 이지영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자신에게 말을 걸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주장님. 이지영이 큰 소리로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성국 주장은 딸의 상태가 전혀 괜찮지 않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다면 그 훈련을 할 수 있겠나? 이성국 주장의 질문에 박철민 중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주장님, 박지영 하사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댑니다. 여군이라서 봐달라는 식으로 말이. 박철민 중대장의 말에 이성국 주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딸을 향해 핑계를 댄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영은 아버지가 개입하기 전에 자신이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일어났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장님. 이지영의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상태로 그런 둘이 한 훈련을 하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아. 그럼 지금 당장 시작. 박철민 중대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이성국 주장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이지영은 무거운 배랑을 메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뛰지도 못해서 비틀거렸습니다. 임신 8주 차인 상태에서 25kg의 무게를 지고 뛰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더 빨리. 이런 것도 못하면서 군인이라고 할 수 있어. 박철민 중대장이 고함을 지르며
이지영을 재촉했습니다. 이지영은 이를 악물고 다시 뛰어야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만 갑자기 이성국 주장의 차갑고 이어 믿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돌아왔습니다. 조장님, 박철민 중대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성국 주장의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훈련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성국 주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박철민 중대장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주장님.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정신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박철민 중대장의 대답에 이성구 주장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가해지는 가혹행위를 훈련이라고 포장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저 병사의 상태를 보고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는가? 이성국 주장이 이지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지영은 이미 쓰러질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정도는 괜찮습니다. 주장님, 박철민 중대장이 변명했지만 이성국 주장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저 상태가 괜찮아 보이는 이성국 주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지영이 갑자기 배를 감싸며 쪼그라들었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복통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아, 이지영의 작은 신음소리에 이성구 조장은 크게 놀랐습니다. 딸에게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박지영 하사 이성국 주장이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박철민 중대장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장님, 저런 식으로 깨병을 부리는 겁니다. 평소에도 항상 박철민 중대장이 말을 계속하려는 순간 이성구 주장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깨병이라고 이성구 주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했습니다. 박철민 중대장은 뒤늦게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박철민 중대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성구 주장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이 병사를 어떻게 대해왔는가? 이성국 주장의 질문에 박철민 중대장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평등하게 되었습니다. 주장, 박철민 중대장의 거짓말에 주변의 병사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가 이지영이 어떤 가혹행위를 당해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등하게 이성구 주장이 됨으로써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이때 최민수 중사가 용기를 내와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장님, 사실은 최민수 중사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박철민 중대장이 그를 매서운 눈으로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최민수 중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지영 하사는 지금까지 다른 병사들보다 훨씬 가혹한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최민수 중사의 증언에 이성구 주장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동안 어떤 고통을 겪어왔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이성구 주장의 질문에 최민수 중사가 대답했습니다. 중대장님이 직접 박지영 하사 등에 올라타서 팔굽혀펴기를 시키기도 했고 다른 병사들보다 2배 이상의 훈련량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최민수 중사의 증언에 이성구 주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런 모욕적인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 이성국 주장이 박철민 중대장을 향해 물었습니다. 박철민 중대장은 이제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장님, 그것은 모두 훈련의 일환이었습니다. 결코 가혹행위가 아니라 훈련의 일환. 이성구 주장이 박철민 중대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부하의 등에 올랐다는 것이 훈련인, 그것이 군인을 기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성국 주장의 질문에 박철민 중대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해왔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박철민 중대장은 아직 이지영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지영은 배를 감싸 계속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임신 초기에 몸으로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와 신체적 고통을 견디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의무병 당장 의무병을 불러 이성구 준장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딸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장님 이 정도는 이지영이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 순간 이성국 주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박철민 중대장 이성국 주장이 차갑게 박철민 중대장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철민 중대장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가혹행위를 가한 그 병사가 누구인지 아는 이성국 주장의 질문에 박철민 중대장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무슨 말씀이 신지. 박철민 중대장이 더하는 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성국 주장은 더 이상 참을 인내 심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철민 중대장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성국 주장의 마지막 질문이 공기 중에 맴돌고 있을 때 갑자기 이지영이 더 심하게 배를 감싸며 쓰러졌습니다. 아, 아파요. 이지영의 신음소리가 훈련장에 올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배를 보아 등 감싸고 있었습니다. 의무병 당장 이성국 측의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의무병이 달려와서 이지영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맥박을 재고 의식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하사님 어디가 아프신가요? 의무병이 물었습니다. 이지영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배를 가리켰습니다. 배가 아파요. 이지영의 대답에 의무병은 보다 자세히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사님 혹시 생리는 규칙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의무병의 질문에 이지영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지영이 머뭇거리는 사이 의무병은 다른 증상들을 확인했습니다. 창백한 얼굴, 식은땀, 복부 통증, 그리고 전반적인 몸의 떨림까지. 하사님 혹시 임신 가능성은 없으신가요? 의무병의 직접적인 질문에 훈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지영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지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있습니다. 이지영의 작은 대답이 훈련장에 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박철민 중대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가혹행위를 가한 병사가 임신한 상태였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증인 멸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지영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주변의 모든 병사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성국 주장은 딸의 임신 사실에 놀랐지만 동시에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임신한 딸에게 그런 가혹행위를 가했다는 사실이 용서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임신을 했다고. 박철민 중대장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임신한 여군에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이런 중요한 사실. 박철민 중대장이 화를 내려 했지만 이성구 주장이 그를 막아줬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성구 주장의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에 박철민 중대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임신한 병사에게 25kg의 장비를 지고 뛰라고 명령했고 그 병사 등에 올라서서 팔굽혀 펴기시켰다는 말인가? 이성국 주장의 질문에 박철민 중대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박철민 중대장이 변명했지만 이성국 주장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몰랐다고? 그럼 말았다면 달랐을 것이라는 말인가? 이성국 주장의 반문에 박철민 중대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임신 사실을 알았어도 자신의 권위주의적인 성격상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무병이 이지영을 더 자세히 검사한 후 보고했습니다. 주장님, 이 병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임신 초기 상태에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신체적 충격을 받아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외무병의 말에 이성구 증근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손잡벌되는 아이가 지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구급차를 불러 이성구 주장의 명령에 부관이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최민수 중사가 조심스럽게 발했습니다. 주장님, 사실 박지영 하사는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최민수 중사의 말에 이성구 주장이 물었습니다. 왜 숨겼을까? 아마도 특혜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지영 하사는 항상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대우받기를 원했거든요. 최민수 중사의 설명에 이성구 주장은 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런 위험한 상황까지 만들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박철민 중대장은 이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임신한 부하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군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박철민 중대장이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성국 주장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몰랐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설사 임신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이 한 행동은 가혹행위였다. 이성국 주장의 날카로운 지적에 박철민 중대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성국 주장이 말을 멈추고 이지영을 내려다봤습니다. 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가혹행위를 가한 그 병사는 내 딸이다. 이성국 주의 폭탄 선언의 훈련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박철민 중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지영 하사는 내 딸이 이지영이 본명이고 어머니 성을 따라서 박지영으로 군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성국 주장의 설명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박철민 중대장은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되었습니다. 준 주장님의 딸임이라고요. 박철민 중대장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주장의 딸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 내 딸에게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두 이성국 주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철민 중대장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정순마, 몰랐습니다. 박철민 중대장이 바닥에 엎드리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병사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자신들과 똑같이 생활하던 박지영 하사가 조장의 딸이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지영이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정정당당하게 군생활을 하고 싶어 했다. 그런데 당신은 그런 딸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려 했다. 이성국 주장의 말에 박철민 중대장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지영이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욱 하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지영을 병원으로 이송할 구급차가 도착한 것입니다. 지영아, 괜찮다. 아버지가 여기 있다. 이성국 주장이 딸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이지영은 아버지의 손을 느끼며 안돌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약해서. 이지영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성국 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약한 게 아니다. 너는 충분히 강했다. 너무 강했을 뿐이다. 이성국 주장의 말에 이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구급대원들이 이지영을 들것에 옮겨 실었습니다. 이성국 주장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박철민 중대장 구급차에 오르기 전 이성국 주장이 마지막으로 박철민 중대장을 불렀습니다. 당신과는 병원에서 돌아온 후에 자세히 이야기하겠다. 이성국 주장의 차가운 말에 박철민 중대장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구급차가 사라진 후 훈련장에는 충격에 빠진 병사들만 남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어였습니다. 박철민 중대장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장에 따르게, 그것도 임신한 상태에 주장에 따르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박철민 중대장의 중얼거림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심판은 이성구 주장이 돌아온 후에 시작될 것이었으니까. 구급차가 사라진 후 훈련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철민 중대장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서 멍하니 있었고 주변의 병사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중대장님, 최민수 중사가 조심스럽게 박철민 중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박철민 중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절망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주장에 따렸다고 임신까지 한 상태였다고. 박철민 중대장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일반 병사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도 큰 문제인데 하필이면 그 상대가 저장에 따렸고 게다가 임신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박철민 중대장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급함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박철민 중대장이 주변의 병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병사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하게 모여들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은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철민 중대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그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중대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김영우 상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박지영 하사에게 한 것은 모두 정당한 훈련이었어요. 다만 임신 사실을 몰랐을 뿐이고요. 그런데 주장님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철민 중대장의 말에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바닥에 엎드려서 용서를 빌던 사람이 갑자기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대장님, 그런데 아까 주장님 앞에서는 최민수 중사가 말하려 했지만 박철민 중대장이 그를 막았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급박해서 그랬어.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거철민 중대장은 이제 와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사들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훈련은 정당했고 다만 박지영 하사가 임신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박철민 중대장의 말에 김민지 일병이 분노했습니다. 중대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영 하사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들 봤잖아. 김민지 일병의 외침에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이지영이 당한 가혹 행위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일병 상관에게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 거야? 박철민 중대장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권위는 완전히 실추된 상태였습니다. 중대장님, 저희는 모든 것을 봤습니다. 지영하사님, 등에 올라사신 것도 무리한 훈련을 강요하신 것도 모두 봤어요. 최민수 중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박철민 중대장은 병사들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저도 가장이에요. 가족이 있어. 박철민 중대장이 갑자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의 권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공식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저는 군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제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박철민 중대장의 호소에 일부 병사들은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중대장님. 그럼 지영하사님은 어떡하라고 그러세요? 임신한 상태로 그런 고생을 했는데요. 김영호 상사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제가 몰랐으니까요.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박철민 중대장의 변명에 병사들은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최민수 중사의 말에 박철민 중대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때 박철민 중대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부대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박철민 중대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부대장님, 박 중대장, 지금 무슨 일이야? 주장님이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 부대장의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부대장님, 그게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박철민 중대장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복잡하다니 주장님 딸아한테 가혹행위를 했다는 게 사실이야? 부대장의 직설적인 질문에 박철민 중대장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부대장님, 그건 오후입니다. 정당한 훈련이었고 오해 임신한 병사 등에 올랐다는 게 오해. 부대장도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박철민 중대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부대장님, 지금 당장 부대장실로 와. 그리고 관련 서류 모두 가져와. 부대장이 전화를 끊었. 박철민 중대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그의 전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일이 공식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중대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최민수 중사가 물었습니다. 박철민 중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박철민 중대장이 중대장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감추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하지? 박철민 중대장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뒤져보며 뭔가 자신을 도와줄 만한 것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영의 가혹행위 관련 증거들만 더 많이 발견될 뿐이었습니다. 중장에 딸렸다니, 하필이면 중장에 딸렸어. 박철민 중대장은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이지영이 정밀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성국 중장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초기니까 잘 관리하면 괜찮을 것입니다. 담당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이성국 중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아이는 무사한 건가요? 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과도한 스트레스와 신체적 충격을 받아서 충분한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이성국 중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임신 초기에는 특히 조심해야 해. 의사의 당부에 이성국 중장은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딸과 손잡벌 되는 아이를 위험에 빠뜨린 박철민 중대장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아 괜찮니? 이성국 중장이 병실로 들어가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많이 나아졌어. 이지영은 점적을 맞으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색이 많이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 임신 사실을 말이. 이성국 중장의 물음에 이지영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힘을 빌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 힘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지영의 대답에 이성국 중장은 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아이 생각은 해야지. 너 혼자만의 몸이 아니잖아. 죄송해요. 아버지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이지영이 기계를 숙였습니다. 이성국 중장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좋았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해결할 테니까. 이성국 중장의 말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박철민 중대장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중대장님은 어떻게 될까요? 이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성국 중장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임신한 부하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이성국 중장의 말에 이지영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박철민 중대장을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가족을 생각하면 안타까웠습니다. 아버지 너무 심하게 처벌하지는 마세요. 이지영의 말에 이성국 중장은 놀랐습니다. 지영아, 내가 왜 그 사람을 감싸니? 감싸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가족이 있으실 텐데. 이지영의 선량한 마음에 이성국 중장은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답답했습니다. 지영아 너무 착하면 손해야. 그 사람은 내게 그런 자비를 베풀었니? 이성국 중장의 말에 이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곧 이성국 중장이 그대로 돌아가서 박철민 중대장과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진짜 심판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이성국 중장이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였습니다. 밤새 딸의 곁에서 지새운 그는 박철민 중대장을 용서할 체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대장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관이 이성국 중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성국 중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대장실로 향했습니다. 부대장실에는 부대장을 비롯해서 박철민 중대장 그리고 몇 명의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순빈 중대장의 얼굴은 밤새 잠을 못 잤는지 초췌해 보였습니다. 면재음, 안녕하십니까? 부대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성국 중장은 간단히 답례한 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자. 이성국 중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특히 박철민 중대장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박 중대장, 당신이 박지영 화사에게 한 행동들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해. 이성국 중장의 명령에 박철민 중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장님, 저는 정당한 훈련을 했습니다. 다만 임신 사실을 몰랐을 뿐입니다. 정당한 훈련. 이성국 중장이 되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임신한 병사의 등에 올랐다는 것도 정당한 훈련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성국 중장의 질문에 박철민 중대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부대장이 중재하려 했습니다. 주장님, 박 중대장이 임신 사실을 몰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지영 화사가 임신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부대장의 말에 이성국 중장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부대장, 당신도 같은 생각인가? 임신 사실을 몰랐다면 가혹행위를 해도 된다는 말인가?
이성국 중장의 날카로운 반문에 부대장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임신 여부와 상관없이 부하의 등에 올랐다는 행위는 명백한 가혹행위다. 그것이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지휘관이 있다면 그는 군인 자격이 없. 이성국 중장의 단호한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성국 중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어제 현장에서 모든 것을 목격했. 25km 완전 군장을 메고 10km를 뛰라고 명령한 것도 다른 병사들이 말렸는데도 계속 강요한 것도 모두 봤다. 이성국 중장의 증언에 박철민 중대장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조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철민 중대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국 중장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고 내 딸과 손잡을 대는 아이를 위험에 빠뜨려 놓고 죄송하다고 하면 끝나는 일인가? 이성국 중장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이자 할아버지가 될 사람의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최민수 중사와 김영우 상사가 들어왔습니다. 이성국 중장이 증인으로 호출한 것이었습니다. 주사 상사 당신들이 목격한 것을 그대로 말해보시오. 이성국 중장의 명령에 최민수 중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박철민 중대장은 지난 2달간 박지영 아사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최민수 중사의 증언에 박철민 중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가? 박지영아 4등에 올랐다서 팔굽혀펴기를 강요했고 다른 병사들보다 2배 이상의 훈련령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여자라는 핑계에 대지 말라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최민수 중사의 상세한 증언에 부대장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영우 상사도 증언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박지영 하사의 상태를 걱정해서 말씀드렸지만 중대장님은 오히려 화를 내시더 더욱 가혹하게 대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증언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박철민 중대장을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 중대장, 이제도 정당한 훈련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성국 중장의 질문에 박철민 중대장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답해보시오. 이성국 중장이 호통에 박철민 중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네, 인정합니다. 박철민 중대장의 자백에 이성국 중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겠군. 이성국 중장이 부대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부대장, 가혹행위로 인한 징계 절차를 즉시 시작하시오. 주장님. 그런데 부대장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이성국 중장이 그를 막았습니다. 부대장, 혹시 이 일을 덮으려는 생각은 아니겠? 이성국 중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부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주장님, 즉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좋다. 그리고 이 일은 상급 부대에도 보고하도록 하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다. 이성국 중장의 명령에 부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철민 중대장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징계는 물론이고 상급 부대까지 보고된다면 군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이 분명했습니다. 전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박철민 중대장이 울면서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구 추장은 냉정했습니다. 당신이 내 딸을 괴롭힐 때 가족을 생각했는가? 임신한 병사를 위험에 빠뜨릴 때 그 아이의 가족을 생각했는가? 이성국 중장의 반문에 박철민 중대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하를 보완하는 것이. 그런데 당신은 정반대로 부하를 괴롭혔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군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성국 주장의 말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성국 주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어제 현장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생각해봐라. 정수번의 내 딸은 계속 고통받았을 것이고 아이가 위험해질 뻔했. 이성국 주장의 말에 박철민 중대장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하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잘못을 용서해주지는 않는다. 이성국 주장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 중대장, 당신은 군인으로서의 자격을 잃었다. 이제 그에 다른 책임을 져야 할 때다. 이성국 주장의 선언에 박철민 중대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성국 주장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부대장,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대의 내 인권 교육을 강화하시오. 그리고 가혹행위 신고 체계도 개선하도록 하시오. 네, 주장님.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부대장의 답변에 이성구 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간부들에게 전파하시오. 부하를 괴롭히는 것은 훈련이 아니라 범죄라는 것을 말이다. 이성국 주장의 강력한 메시지에 회의실의 모든 간부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성국 주장은 딸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딸에게 모든 일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병실에서 이지영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일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지영의 질문에 이성구 주장은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모든 일이 해결되었다. 박중 대장은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성국 주장의 말에 이지영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박철민 중대장의 가족을 생각하면 안타까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너무 무거운 처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지영의 말에 이성국 주장은 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지영아, 내 마음은 고맙지만 잘못한 일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성국 주장의 설명에 이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버지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때로는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다. 이성국 주장의 조언에 이지영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해결되었고 이지영은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이지영은 건강하게 회복되어 특별 휴가를 마치고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임신 중인 여군을 위한 특별 근무 배치를 받았습니다. 부대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철민 중대장은 징계로 인해 전속되었고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해 있었습니다. 박지영 하사, 컨디션은 어떤가요? 새로 부임한 김태일 중대장이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이지영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임신 중인 부하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네, 중대장님,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지영이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임신 중인 여군을 위한 별도 지침도 새로 마련되었거든요. 김태일 중대장의 배려 깊은 말에 이지영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이지영의 사건 이후 군 전체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임신 중인 여군에 대한 보호 규정이 강화되었고 가혹행위 예방 교육도 의무화되었습니다. 지영 하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하사님 덕분에 부대가 많이 좋아졌어요. 김민지 일병이 이지영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모두 이지영을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미야, 내가 뭘 했다고 그래?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지영이 겸손하게 말했지만 모든 병사들은 그녀의 용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지위를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버텨냈다는 것을 말이죠. 한편 최민수 중사가 이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영아사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중사님. 둘은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최민수 중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영아사 사실 저는 그동안 많이 후회했어요. 중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박헐민 중대장의 하사님을 괴롭힐 때 제가 더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했는데 계급 때문에 주저했어요. 최민수 중사의 고백에 이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사님, 그때 중사님이 없었다면 저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중사님은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이지영의 말에 최민수 중사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 더 용기 있게 행동할게요. 계급보다 사람이 먼저니까요. 고마워요. 중사 이지영과 최민수 중사의 대화하는 군대 내에서도 동료애와 상호 부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이성국 주장이 딸을 만나러 부대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방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면회였습니다. 아버지, 이지영이 반갑게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이성국 주장도 딸의 건강한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몸은 괜찮니? 네, 아기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지영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배가 조금 나온 상태였습니다. 다행이다. 그런데 지영아, 아버지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뭔가요? 아버지? 왜 그때까지 참았니?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잖아. 이성국 주장의 질문에 이지영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힘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이지영이라는 개인으로 말이에요. 이지영의 대답에 이성국 주장은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야. 특히 생명이 위험할 때는 더욱 그렇고, 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앞으로는 무리하지 않을게. 이지영의 약속에 이성국 주장은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지영아, 내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너의 용기에서 배울 것이. 이성국 주장의 말에 이지영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 그럼 제 경험이 헛되지 않은 거겠네요. 그럼 당연하지. 내 덕분에 부대가 바뀌었고 다른 부대들도 변하고 있어. 그게 바로 진정한 용기의 힘이야. 아버지와 딸은 함께 부대를 산책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부대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철민 중대장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이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부대로 전속되었. 하지만 징계 기록이 남아서 진급은 어려울 것 같다. 이성국 주장의 설명에 이지영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좀 안타깝긴 해. 그래도 가족이 있으실 텐데. 지영아, 내 마음은 알겠지만 잘못한 일에는 책임을 져야 해. 그래야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는다. 이성국 주장의 말에 이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박중대장에게도 기회는 있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이성국 주장의 말에서 이지영은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하지만 인정이 많은 아버지였습니다. 참 개월 후 이지영은 조기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조치였지만 부대의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지영 하사님, 정말 아쉬워요. 하사님 같은 분이 계셔야 부대가 좋아지는데. 김민지 일병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민지야, 울지 마. 전역한다고 해서 우리 사이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 언제든 연락하고. 이지영이 김민지를 위로했습니다. 저녁식 날 이성구 주장도 참석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일반 주장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 박지영 하사의 군 복무인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남겨줬습니다.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동료를 보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김태일 중대장이 저녁식에서 말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녁 후 2개월 뒤 이지영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성국 주장은 할아버지가 되었고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우리 손자 참 잘생겼네. 이성국 주장이 손자를 안으며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닮았나 봐요. 이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할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니까 이성국 주장의 말에 이지영은 아이를 더욱 사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에게도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말이에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손자도 할아버지와 엄마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될 거야. 이성국 주장의 말에 이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나고 이지영은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영아, 정말 교사가 될 거니? 이성국 주장이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겪은 일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너 같은 선생님이 있다면 학생들이 행복할 거야. 이성국 주장의 격려에 이지영은 더욱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편 박철민 전 중대장은 전속된 무대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지영의 일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중대장님, 오늘 신병 교육 어떻게 진행할까요? 부하가 물었습니다. 박철민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신병들을 존중하면서 교육하자. 그들도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들이니까. 박철민의 변화 모습에 부하들도 놀랐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가혹행위는 안 된다. 훈련은 사람을 기르는 것이지 괴롭히는 것이 아니. 박철민의 말에 부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철민은 매일 밤 이지영에게 사과하는 편지를 쓰고 보내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반성과 후회를 글로 표현하는 것이 마음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지영 하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당신처럼 부하들을 보호하는 지휘관이 되겠습니다. 박철민의 편지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2년 후 이지영은 드디어 중학교 체육교사가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그녀는 설렘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부임한 이지영 체육교사입니다. 이지영의 인사에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선생님, 정말 젊어 보여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이지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선생님이 여러분과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친구처럼 지내면 좋겠어. 하지만 이지영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나요? 이지영의 질문에 학생들이 고개를 겨울거렸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이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어도 그 힘으로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그 사람은 강한 게 아니라 비겁한 거예요. 이지영의 말에 학생들이 진지해졌습니다.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이지영은 잠시 망설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지영의 이야기에 학생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학급에서 괴롭힘 사건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지영의 교육 방식은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학교 전체의 분위기가 따뜻해졌고 학생들 간의 갈등도 줄어들었습니다. 지영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학생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동료 교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학생들이 원래 착한 아이들이었어요. 다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준 것뿐이에요. 이지영의 겸손한 대답에 동료들은 더욱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이지영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겪은 고통스러운 경험은 이제 많은 학생들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성국 주장은 할아버지로서 손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냈습니다. 준호야, 내 엄마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란다.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옳은 일을 위해서는 어려움도 견뎌냈어. 3살이 된 준호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영의 이야기는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 용기와 신념은 아들과 제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었습니다.